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장은 그야말로 패닉장이었습니다.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머징 국가 통화가 낙폭을 키웠고요. 여기에 또 전반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는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2248포인트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3%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외국계 증권사 우려에 바이오주의 낙폭이 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합의되지 못했다라는 소식에 실망 매물이 나왔고 어제는 남북 경협주들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게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막판 코스닥 급락과는 다르게 상승 반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국콜마 역시 그러면서 같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콜마의 최근의 이슈는 CJ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인수 M&A 한 것이고요. 그 실적은 2분기부터 일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제대로 반영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콜마의 장점이라고 하면 화장품 OEM, ODM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약 업종도 비중이 25% 이상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CJ 헬스케어 우리가 이제 컨디션으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회사이고요. 식품까지 이제 아우르면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대형주에서는 LG 생활건강과 좀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은 심리에 좌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앞으로 성장성과 미래가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기에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이 나오면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발표 후에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가격이면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0만 원, 손절 라인 6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 급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 상승을 보였던 한국콜마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는데 어제 종가가 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을 하신 겁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시장 전망과 추세 흐름을 예측한다. 컨버전스 투자 전문 반종민.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순위까지 함께 매기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송동현 팀장의 최근 주신 종목 흐름 어떤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8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매일 유업을 주셨었는데 지금 5%대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7월 31일에 매수가 됐던 현대 엘리베이터가 8%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송원산업은 종가 기준으로 또 손절가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종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 패닉장이었는데 낙폭을 키운 종목들이 많았고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포트에는 제외를 시키도록 원칙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LNK 바이오와 아모텍, SB 인베스트먼트를 제외시키도록 하겠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여전히 포트에 담겨 있는데 8월 6일에 매수된 삼진제약이 7.3% 수익권이고 7월 31일에 매수된 현대로템이 지금 1.3% 수익 중입니다. 반종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지만 오늘 전문가 전체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요. 송대근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지요. 1위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8% 수익, 바로 이어서 매일 유업이 5% 수익을 내면서 2위를 기록 중에 있고요. 반종민 팀장의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1위 종목은 아미코젠입니다. 어제장 그렇게 종목들 수익률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12%밖에 빠지지 않았던 아미코젠을 들고 계신데 지금 목표 주가 달성이 됐고요.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삼진제약이 7.30% 수익으로 2위, 삼성엔지니어링이 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 종목들 함께 살펴봅니다. 김홍식 팀장이 쌍용 양해와 SFA로 나란히 4, 5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 각각 11%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손여루 팀장도 삼성 SDS와 문배철강으로 6위와 7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각각 10%, 9%대 수익입니다. 김홍식 팀장이 8위에도 이름을 올리셨어요. 대아TI 들고 계시고 9.25% 수익 중입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함께 보시죠. 지금 제 옆자리에 계시는 반종민 팀장의 아미코젠이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27.46%의 수익인데 잠시 뒤에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의견 듣겠고요. 손여루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2위, 김홍식 팀장 3위에도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RS 오토메이션으로 16.54%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에 계십니다. 자, 목표 주가 달성한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종민 팀장님의 한솔제주와 아미코젠이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예. 두 분 계시니까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송대근 팀장님, 현대 엘리베이터를 들고 계세요? 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우선 남북 경협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현대 아산 지분을 70%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흐름이 그냥 양호했는데 8월 10일까지만 해도 이제 10%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좀 상승 돌파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갑자기 마지막쯤에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일정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소식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예.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나 이런 부분들은 다 주요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고 현재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관에 대한 수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도 급격한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남북 경협에 대한 재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속 보신다면은 좀 계속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국내 주택 경기에 대한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대 엘리베이는 그대로 포트에 담고 가시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저 이번에 아미코젠 보겠습니다. 예, 반종민 팀장님의 종목인데 지금 41,000원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됐거든요. 오늘 상향 있으실까요? 예, 이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 준 부분들은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뭐 한 번에 팍 튀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적도 받쳐주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겠습니다. 그래서 47,0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미코젠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
수익률을 극대화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47,000원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개장을 곧 앞두고 있는데 송동인 팀장께 짧게 오늘 장 전략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장 역시도 좀 터키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펀디멘탈 대비해서 수급적으로 이제 굉장히 심리가 악화된 상황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좀 시장 심리를 돌릴 때쯤에 다시 한번 우량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예, 8월 14일 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는데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좀 짓누르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 에너지주가 미국 장에서는 좋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장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코스피 쪽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봅니다. 예, 오늘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0.44%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45,000원 선이 붕괴돼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의 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요. 0.66% 올라오면서 75,000원 선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도 오늘은 0.14%, 삼성전자 더불어서 좀 밀리는 가운데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은 반등세를 보입니다. 어제 4%대 급락이 있었지요. 골드만삭스가 전일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화돼서 성장이 어렵다라면서 매도 의견을 낸 것이 어제장 급락의 원인이었고 오늘은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포스코부터 현대차, LG화학, 네이버까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포스코는 0.3%, 현대차는 0.8% 오르면서 지금 124,500원에서 시초가 형성하고 있고요. LG화학의 주가가 0.6% 정도 상승이고 네이버도 0.6%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지수 흐름 좀 살펴보죠.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소폭 올라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제 낙폭이 좀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 0.21% 상승한 225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흘 만에 상승 전환이고요. 코스닥도 0.65% 올라온 760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짚어보죠. 어제장 특히 바이오주의 급락이 심했었는데 오늘은 올라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9% 상승 출발이 됐고 여기에 신라젠, 메디톡스까지 강보합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CJ ENM의 주가도 오늘 0.36% 상승인데 어제장 3% 가까이 좀 밀렸었지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펄어비스 주가부터 좀 볼게요. 오늘 1%대 강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 급락장 속에서도 최근에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는 올해 2분기에 시장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포스코 캠텍도 1%대 여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도 1.3%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고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송동현 팀장님 오늘 탑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네오팜을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7%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네오팜도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한 면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증시 전반에서 펀디멘탈은 좋은데 어떤 대외적인 그런 환경 악화로 인한 그런 실적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을 고르더라도 상당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만 안정화된다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을 잘 해오다가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면서 동시에 기관에 대한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심리상, 센티멘탈상 좀 현재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제를 기점으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오팜 같은 경우는 7분기 연속 실적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내의 어떤
성장만으로도 이렇게 7분기 연속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기관의 예상보다는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매도세가 나왔고, 그다음 시장 상황도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좀 하락 쪽으로의 어떤 수익 극대화 전략이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요 이평선인 거의 481선까지 주가가 밀린 상황이고, 거의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는 웬만하면 실적이 좋다라고 보면 돌려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좀 투자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초도 물량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진출이다 본격적인 진출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1위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토팜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현재 중국인이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오르면서 향후에 중국 진출 시에 대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중국이 현재 이제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해서 계속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데, 향후의 어떤 계획으로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좀 수입에 대한 다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그 수입 개방 쪽이 계속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은 또 이제 그 소비세를 또 인하하기도 했죠. 그래서 좀 더 외국인의 브랜드가 좀 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들어오기 쉽도록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갈등은 또 수입하는 회사에게는 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은 또 소비에 대한 성향 자체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좋은 브랜드로 인식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브랜드 가치로서의 입지도 좀 올라섰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중국 진출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현재 네오팜의 주가 상태는 하락보다는 좀 더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남아있는 지금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를 이제 6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 현재 가격을 41,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 로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29% 현재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분위기가 한창 좋았습니다. 8월 10일 날 7%대까지 주가가 올라오면서 또 21선 위로 제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제는 61선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막판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빌미가 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 의견은 일단은 좀 그 개인들 물량을 좀 흔들기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이평선을 살리면서 주가 반등해줬기 때문에 어떤 세력에 대한 큰 물량에 대한 이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평선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많은 일정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남북 경협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기관에 수급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도에 대한 어제 또 회의에서도 철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죠. 근데 남북 경협을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좀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대그룹 자체가 또 로템이 최근 또 수주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1조 6천억 정도 대만과 그런 브라질 이쪽에서 좀 그 원동차에 대한 그런 수주 실적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남북 경협뿐만이 아니고 실적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 자체가 올해보다 좀 한 2배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 재료와 플러스로 해서 실적까지도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또 좀 돌아서기 좋은 그런 위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좀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가격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좀 더 매수하기가 좋아진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한 35,000원 잡고 좀 더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상향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일단은 24,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네이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은산분리 그런 규제 완화가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제 PC가 잠깐 멈춘 관계로 좀 차트는 보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0.93%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자리가 61선 돌파를 장기 평선 돌파를 하면서 지금 한 두 차례 영업이 조정이 나왔고 최근 또 오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의 자리로서는 괜찮은 현재 자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 포인트로는 이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은산분리가 되게 되면 이제 IT 기업들도 이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고 최대 주주로 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3의 은행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아직은 뭐 자산 가치가 10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 자격은 안 되고 있지만 성장 속도를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인터파크라든지 SK텔레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플랫폼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라인이라든지 이쪽으로 다양한 글로벌 고객들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장 큰 기대를 받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기업답게 검색 광고 및 이런 측면에서 또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라인이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광고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내년도부터 실적 개선이 내년도부터보다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현 위치에서는 또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표적인 IT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방이 계속 경직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또 비용은 줄어들면서 신규 사업을 또 펼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성장 속도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고객을 활용해서 신규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항상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점으로 왔을 때 항상 기회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목표가 90만원, 손절 가격 72만 5천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께서 골라오신 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네이버였고요. 또 낙폭이 과대했고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네오펌에 대한 투자 의견, 남북 경협 철도 수혜주주 현대로템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잠시 뒤에 목표가 손절가 또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반종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탑픽 종목도 공개할게요.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FNC 엔터입니다. 이 종목은 가수 및 방송인을 통한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요. 대표적인 이제 아티스트 중 이제 아시아에서 유명한 이제 FT 아일랜드 그리고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이제 유재석 등이 이제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입니다. 네. 최근 엔터주들이 이제 잠깐 흐름이 약해졌다가 다시 상승 추세를 밟고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도 이제 4월 10,000원까지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크게 조정받은 뒤 최근 다시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최근 이제 배우까지 성장시키며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3대 기획사처럼 이제 점차 모든 영역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쪽에 이제 강세를 보이며 이제 팬층이 두터워졌으나 이제 유재석과 정영돈, 김용만, 노홍철 등 이제 여러 영입을 한 후 버라이어티 부분에서도 이제 성장세가 이제 굉장히 주목될 만한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탤런트 쪽이 이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으나 아티스트 부분과 관련된 이제 광고 마케팅 쪽도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지켜봐도 될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8,000원에서 8,600원 부근에 이제 두터운 매물대를 지지받으면서 안착된 모습인데요. 국내 이제 이전 4월에 이제 크게 갭상승했던 부분들을 이제 메꿔주는 모습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조금 약간은 횡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수출입과 관련된 기업들과 다르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특별한 제한 정책이 있지 않는 이상 그 경기적인 부분에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과 굉장히 잘 맞닿아 추천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별 4개, 장기적으로 5개를 책정한 이유는 당분간은 이제 한 번 더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책정을 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이제 배우 부분에 꾸준히 성장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별 5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이면 이제 목표가는 1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CJ ENM입니다. 케이블 TV와 광고를 통해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이제 CJ 옵쇼핑과도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크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합병 추진 소식으로 인해서 29만 원까지 이제 상승하였으나 합병 후 이제 신규 상장 거래일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옵쇼핑 부분에서 이제 국내 시장 중심으로 운영하던 이제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이 이제 해외 판매를 확대할 계획을 이제 밝혔고요. 올해 이제 해외 판매 350억까지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광고 수익, 음원 매출 급증으로 최근 1조 매출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쇼핑뿐만이 아니라 음원에도 이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지켜보셔도 될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방탄소년단 기업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합작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CJ ENM과 이제 빅히트는 각각 지분의 이제 52대 48%를 이제 보유한 자본금 70억 합작 엔터사를 이제 설립하기 위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업은 방송뿐만 아니라 홈쇼핑 관련 PB 사업도 이제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이 매우 높을 것을 이제 보여줘 이제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별 5개를 책정해 드린 이유는 현재 추세 흐름이 전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위에 별다른 이제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어 별 5개를 책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이며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현재 지지 구간인 단기 이평선을 이탈한 23만 5천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에스모입니다. 에스모는 그 자동차 와이어링 부품 생산 업체로서 최근 자율주행 관련 인공지능 부분 개발을 통해 이제 나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상반기에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올해 6월 15,000원대까지 이제 상승한 종목이긴 한데 이후 이제 역시 이제 경협주와 무역전쟁 그리고 수소 전기차 섹터에 이제 투자자들이 다소 이제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이슈가 굉장히 다소 약해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긴 했었는데 8월 들어 이제 자회사인 AI 음성 인식 기술 이제 아폴로 엔진 베타 버전 개발 완료를 통해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100조 투자 소식과 더불어 그 삼성 이제 자율주행 팀이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삼성의 투자 관심도가 이제 높다는 기대감을 통해 이 종목도 이제 연계가 되어 좋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다 하여 이제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운전이 가능하냐는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예. 그 했을 때 이제 통상 이제 한 몇십 분 내지 몇 분 정도밖에 이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성장세가 계속 주목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발이 이제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현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삼성 백조 투자와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전에 삼성전자와 지분 매각 및 경영 매각 협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그 자율주행 팀이 관련 사업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S모도 이제 과거에 이러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추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별 5개, 장기적으로는 4개를 책정했고요. 일단 삼성 관련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는 백조 투자 부분의 수혜를 얻을 수 있을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별 4개를 책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이며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8,200원으로 이제 매물대 하단을 이탈한, 손절가는 8,200원에 매물대 하단을 이탈한 그 8,000원으로 이제 책정했습니다. 예, 반종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새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 공통점은 전 고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셨다라는 거였고요. 엔터주,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집중을 하셨지요. FNC 엔터와 CJ ENM 들어봤고 성장성이 기대된다. S모까지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탑픽 종목을 오늘도 세 종목씩 주셨는데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손절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는 연 저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도 1.7%나 빠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 매수도 혹시 가능한지 송동현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하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기 전력 수요량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전기세를 올리지 않았죠. 이제 전기세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전기의 수요는 많은데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이 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예. 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떤 수주 탈락 이런 부분들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더 신규 목표 그 실적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냥 정리를 하면 일단 전기세에 대해서 이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실망 모멘텀이 있었다 보여주고 있고 신규 원전에 대한 가동 시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원전을 이제 안 하는 원전 개시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전력의 어떤 계속적인 실적 모멘텀 부분을 낮추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어떤 매수 타임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우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다시 안정세를 찾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시도를 해보면 좋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거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4% 상승이 나타납니다. 2분기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반종민 팀장님. 예, 일단은 오늘 지금 공시가 뜨면서 이제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사견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전에 이제 점점 이제 우하향하다가 이제 5월 11일 때 이제 33만 원 이제 저점 갱신한 후부터 이제 조금 약간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세의 흐름으로 해서 계속 하기는 약간 부족한 모습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든 매출 부분이 실적이 2분기 때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신작 출시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신작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흐름에서 굉장히 이렇게 보합권이든 좀 약간 강보합 상태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소식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관련된 부분, NC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소식이 있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또 다시 이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신작 출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매수가를 이제 잡아 드린다면 저점 부분에 살짝 위에 부분인 한 33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내년 한 상반기 7월까지, 상반기 한 4, 5월까지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자리는 말고 조금 더 주가 조정 받았을 때 담아볼 여력은 있다.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 지금 볼 텐데요. 글로벌 텍스프리의 주가 흐름 볼게요. 장 초반에는 12%나 급등이 있었는데 지금 5% 가까이 좀 오름세를 많이 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검토를 지시하면서 귀국길에서도 면세 쇼핑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송득현 팀장께 좀 여쭤볼까요? 네. 예. 일단은 이 회사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유안타 제1호 스펙이 글로벌 텍스프리로 이제 흡수 합병됨에 따라서 새로 탄생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가 하는 일은 외국인 환급 서비스를 이제 해주는 회사죠. 한마디로 부가세를 이제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면 이 환급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수취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면세점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이 되면 될수록 이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겠죠. 근데 이제 해외 여행 이제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내 입국점에서도 면세점을 개최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된 면세점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역시나 좀 저항대에 걸려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와도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대감에 일단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주가가 예를 들면 뭐 이평선을 좀 위로 뚫고 강한 모습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이평선 구간에서 전부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좀 강한 모멘텀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차관 회의를 통해서 해외여행 관광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국내 정책 자체가 이제 만약에 입국장 면세점이 또 개최하게 된다면 당연히 점진적인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이평선이 좀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안전하게 좀 더 매매를 해보시면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이 시각 특징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또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에서 2위, 6위, 7위를 한꺼번에 차지하셨죠.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전화 연결을 예견하셨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문배철강이 어제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좀 수익률이 많이 줄면서 저가가 나왔는데 그래도 어제장 5% 급등이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0% 가까이 더 오릅니다. 지금 수익률이 지금 나고 있는 거랑 합산을 하면 거의 뭐 20% 가까이 나는 건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홀딩할 전략이신가요? 네, 우선 결과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홀딩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사유를 좀 상기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방송 출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남북 경영 관련 섹터에서 철강 관련 종목이면서도 이제 철도도 약간 섞여 있는 종목이고 다른 남북 경영 관련 수요 종목과는 좀 다르게 좀 기본적인 재무 가치도 좀 기본적인 펀더멘탈도 갖춘 성장성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갖춘 종목이다라고 추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철강 수요율 증가에 따른 펀더멘탈 향상이 예상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월요일날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제 예상대로 이제 어제 고위급 회담 결과가 이제 9월경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이슈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한 이후에 단기적인 투매 물량은 다시 빠져나오면서 안정적인 종가 형성하는 모습 확인되었고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긴밀한 대응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3,900원부터 4,2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반복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진행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저 역시 저는 저랑 같이 좀 대응 끝까지 해주실 분들은 정상회담까지도 지켜봐 주시면서 목표가 4,500원 잡으면서 저랑 같이 들고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문배철강 함께 사셨던 분들 오늘의 상승도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손여로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포트에 또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셀바스 AI인데요. 동사는 저번 시즌, 이제 저번 분기에서 이제 저가 매수에 성공하면서 강력한 수익 달성했던 종목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1999년에 설립된 필기인식 솔루션 등의 개발과 판매를 하는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저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국내 자율주행, 5G, 바이오, 전장 부품 등의 180조를 투자한다는 이슈에 각종 섹터들이 이제 관련 수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잡아 먹으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도 있고 안정적인 지지권 형성하면서 차후 강한 상승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좀 분류가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7월 31일 질환 발병 예측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라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좀 예상되는 종목이기도 해서 좀 들고 오게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셀바스 AI는 저점 높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지지권 형성하면서 차후에 강한 상승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에 속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쌍바닥을 지지하면서 해당 지지권을 주로 형성하는 주체가 이제 외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은 좀 저랑 같이 저가 매수에 성공을 하면 앞으로 좀 2주에서 한 달 사이 좀 웃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좀 오후에 느긋하게 매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5,5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지지관 하단부인 5,100원을 설정해 드렸고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중단부인 6,600원을 설정하고 지난 분기처럼 좀 안정적이면서도 맛있는 수익 갖다 주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셀바스 AI에 대한 투자 의견 들려드렸는데요. 그래도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장한 지 30분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터키발 영향으로 식민국들의 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도 파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세와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지켜내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27% 상승하면서 2254.59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224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5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듯 했으나 22분경에는 56선까지 최고점을 찍으면서 현재도 상승세를 지켜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200원 넘게 팔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는 자사주 100만 주를 매입을 하면서 겨우 이 가격을 지켜냈는데 오늘이 0.80% 상승하면서 76,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44,00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0.5%가량 상승을 하면서 45,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들과는 다르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로 앞으로의 성장성이 불투명하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도 이 모건 스탠리가 셀트리온 적정 주가를 8만 원으로 내놓은 점이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들은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매도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1%가량 상승하면서 45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오늘 0.78%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철강 생산 제한 정책으로 철강제 가격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LG화학이 오늘 0.82%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은 삼성 SDI와 LG화학을 중점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0.49% 빠지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요, 1% 넘게 상승하면서 764.31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76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락하는 듯 했으나 31분경에는 64선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3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상승하면서 86,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CJ ENM이 오늘 0.48%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락을 한 바 있죠. CJ ENM은 터키의 최대 극장 사업자를 인수하면서 현재 터키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 리라화가 급락을 하면서 영향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라젠이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어제 13만 주 넘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5만 6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메디톡스와 나노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HLB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현재 8만 3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모바일의 해외 확장으로 현재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캠텍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DB하이텍이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호실적으로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CJCGV도 어제는 하락했는데 오늘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5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코오로윈도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LIG넥스원이 현재 7%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LG전자도 오늘 4%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L 그리고 영원무역, 대한항공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셀트리온, 3위는 신라젠, 4위는 LG디스플레이, 5위는 HLB, 6위는 현대로템, 7위는 한국항공우주, 8위는 부산산업입니다.
네, 4위인 LG 디스플레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LCD 패널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한편 OLED TV 패널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어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예상보다 빨리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업체의 수요 증가로 LG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패널 적자폭이 줄어드는 점도 실적 회복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현재는 2% 넘게 상승하면서 22,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한국항공우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 기대감에 최근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 공군의 40년 이상 노후 훈련기 350대를 약 17조 원을 들여 새 고등훈련기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미국은 현재 차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입찰 경쟁에서는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 컨소시엄 대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양자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3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시총 상위주가 힘을 내면서 다시 소폭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싸다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힘을 내고 있는 시총 상위주 중에 한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금년 5월 정도만 하더라도 10만 원을 바라보면서 주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그 이후에 반도체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주가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국내 증시 좋지 않았었고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7만 5천 원대까지 좀 하락을 하는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이 반도체 시황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적적인 면 본다라면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한 좋은 실적입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22조 이상 최소 22조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총이 55조, 시총이 55조임을 생각을 해본다면 22조면은 밸류에이션이 퍼가 한 3배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외국인 매도가 최근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는 점까지 본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내년에도 2017년에도 최소 21조는 무조건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이 하이닉스에 대한 이 실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좀 정체 상태가 조금 될 정도만 보이지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면요. 매수 가격은 워낙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86,000원, 손절 가격은 7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저평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1차 목표가 8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박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는 패닉장이었고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타나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좀 시장이 많이 빠져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셨을 건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기간 조정의 어떤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요. 국내 외적인 조그만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어서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장중에 등락폭이 커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기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주말쯤에서 미국에서 나왔던 터키발 금융위기, 터키 리라가 폭락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아시아 전 시장 그리고 새벽에 끝났던 유럽 시장, 그다음에 뉴욕 시장, 중남미 모든 어떤 시장들이 이 부분에 어떤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중되어 있는 포인트를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터키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이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과거 이제
저희도 이제 IMF나 이런 것들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터키도 수출보다는 수입이라고 하는 구조가 컸기 때문에 해외 자본 조달의 어떤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서 문제가 생기면 터키에 자본을 투여했던 나라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긴축을 주장하면서 이 부분들이 나왔다가 잠잠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 10일 날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제 관세를 2배 정도 부과하겠다는 이 부분이 좀 트리거가 되어서 터키의 리라가 연초 대비해서는 66% 빠지는 어떤 흐름으로 나오면서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제도 저희 코스피는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가면서 코스닥은 장중에 종가가 이제 최저가 정도 형태면서 빠지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이런 시장에서 수급 불안해서 어제 이제 좀 기사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가 장을 좀 그래도 선방을 했다가 옷장에 또 급락하면서 개인들의 우려가 컸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458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요. 선물 쪽에서 좀 사주고 있으면서 코스닥의 강세가 1.25 정도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 하락시켰던 하락의 시발점인 그 일봉상의 연봉 시가 라인을 회복하느냐, 그걸 빨리 좀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런 기간 조정의 흐름들은 계속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흐름을 돌릴 만한 어떤 수급의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기관인데요. 최근에 어떤 외국인 기관들이 이런 돌릴 만한 어떤 수급에 대한 단초를 실적이나 어떤 외적 변수에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힘들겠습니다만 좀 지금은 투매에 동참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좀 많이 빠지면 조금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좀 파는 이런 박스권 매매가 계속 유효하니까요. 대형주에 관련되는 특히나 지금 계속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바이오 대장주에 대한 어떤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투자자 우리 개인들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봤고요.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추천주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게요. 오늘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에게 좀 좋을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방어주 좀 형태, 그다음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드렸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제가 6월 달에 한번 추천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내셨던 종목인데요. 6월 달에는 제가 한 4만 5천 정도 추천해서 5만 이상이 좀 파는 전략을 해서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사실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하고 이제 장전에 확정 실적 발표가 공시가 됐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289억 전년비해서 28.4%, 영업이익은 잠정 실적하고 똑같습니다. 전년비 43% 전가대한 61억요. 근데 이 종목이 실적이 그렇게 예상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나쁘지 않았는데 실적 발표를 7월 말에 잠정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연고점 7월 13일에 기록했던 5만 6천 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38,850원이니까 현재가가 거의 지금 30%, 4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의 어떤 주 요인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우리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미디어 관련주죠.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 줄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트위터나 이런 이제 소셜 미디어에 관련 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매도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 한국에도 이제 관련주죠. 이제 아프리카 TV도 대표적인 이런 소셜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영향이 있는데 2분기에는 이제 월드컵이 있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중개권료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절대적으로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조금 순매도를 하면서 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반대적으로 역발상을 해보면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가격이 좀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제 16일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도 단기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4분기에는 이제 롤드컵 결승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기간을 통해서
이용자별 어떤 이제 결제 금액이나 이용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서 6월 말 현재 기준을 보면 이제 그 이용자 수가 거의 한 759만 명 정도가 아프리카 TV 이용자 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면 지금의 어떤 기회가 가격이 오히려 투자의 포인트로 잡아보실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38,850원인데 조금 눌림목 관점에서 한 36,000원대가 중요한 어떤 지지 가격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손절가는 한 32,000원 정도 잡아서 해보시면 아프리카 TV 제 추천 종목이니까요. 6월 달에 투자에 좀 성공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매수 전략 가져가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예, 지난 6월 말쯤에 추천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프리카 TV로 5만 원 목표 주가 달성을 하셨던 바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추천을 하신 거고요. 목표 주가 이번에는 45,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